어린 손녀의 눈빛이 이상했다. 손녀가 재혼한 아빠 집만 다녀오면 우는 게 수상해서 녹음기를 넣었더니 충격적인 내용이 녹음되었는데 작은 아이의 울음에서 시작된 진실 지금부터 사연 대방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가을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지는 오후였습니다. 박정자는 평상 위에 앉아 손녀 소희를 무릎에 앉혀놓고 밤을 까고 있었습니다. 70평생을 한 동네에서 살아온 정자에게 이 작은 마당은 세상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낡은 담장 너머로 이웃집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왔습니다. 우리 소희는 밤도 잘 까네. 이거 할미 닮아서 그런 거야. 정자가 말하자 소희는 배시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살배기 손녀의 작은 손가락이 까진 밤을 하나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이 이혼하고 힘들어할 때도 새 여자와 재혼한다고 했을 때도 정자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이 손녀 때문이었습니다. 집 안에선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침부터 끓여온 사골국 냄새가 마당까지 번졌습니다. 부엌 선반 위 오래된 라디오에선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자가 젊었을 적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게 정자에겐 위안이었습니다. 할머니, 나 내일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해. 소희가 밤을 오물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소희가 뭘 그릴 건데? 할머니 그릴 거야. 할머니랑 나. 정자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패이며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정자는 아직 살아갈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들르지 않았지만 소희만큼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정자의 집에 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 현수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42의 나이지만 요즘 들어 부쩍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소희 있죠? 현수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여기 있어. 밤 까먹고 있는데. 정자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현수의 표정에서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마당으로 나와 소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소희야, 이번 주말에도 미란이 이모네 집 가야 돼. 순간 소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더 이상 밤을 먹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현수야, 근데 소희가 자꾸 그 집 가는 걸 싫어하는 것 같던데. 정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애가 새 엄마한테 적응하는 거 시간이 걸리는 거라니까요. 그래도 미란이도 노력하고 있어요. 소희한테 잘해주려고 애쓰는데 엄마가 자꾸 그러면 미란이가 서운해해요. 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의 현수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재혼하고 나서부터 아들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새 아내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밀한. 현수보다 7살 어린 그 여자는 겉으로는 다정하고 상냥했습니다. 처음 인사할 때만 해도 정자에게 공손했고 소희에게도 잘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란의 눈빛 깊은 곳에 숨겨진 무언가를 말입니다. 그럼 전 소희 데리고 갈게요. 현수가 소희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소희는 뒤를 돌아보며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빛에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자는 손을 흔들어 주었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문이 닫히고 현수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평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까다만 밤들이 바구니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선 여전히 트로트가 흘렀지만 이제 그 노래가 슬프게만 들렸습니다. 이 아이는 갈 때마다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진다, 뭔가 있어. 정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50년을 주부로 살며 키운 모성 본능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정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가을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무릎 위에 놓인 밤 껍질들을 쓸어 모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화로웠던 오후는 어느새 불안한 저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밝았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정자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소희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아이가 현수에게 끌려가듯 집을 나설 때의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자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가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길 너머 어디쯤에 있을 손녀를 생각했습니다. 미란의 집은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정자는 그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초대받은 적도 없었고 굳이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괜찮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정자는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가슴 한쪽에 돌덩이가 놓인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자는 현관 앞에 앉아 대문만 바라봤습니다. 소희가 혹시 일찍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았습니다. 골목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대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이웃집 정국이 지나가다 정자를 보고 물었습니다. 정자 씨, 왜 이렇게 서 계세요? 누구 기다리세요? 아, 그냥 손녀가 오늘 올 것 같아서요. 정자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정국은 뭔가 이상하다는 듯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수의 차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소희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모습은 정자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달려가 소희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뺨에 마른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소희야, 왜 울었어? 무슨 일 있었어? 정자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소희는 대답 대신 정자의 목에 얼굴을 파묻으며 흐느꼈습니다. 현수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창문을 내려 말했습니다. 엄마, 애가 좀 예민해졌어요. 집에서 잘 달래주세요. 현수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별일 없어요. 그냥 낯선 환경이라 그런 거예요. 저 가봐야 돼요. 현수는 그 말만 남기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 정자는 소희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불을 켜자 소희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소희야, 할미한테 말해봐. 뭐가 무서웠어? 정자는 소희를 무릎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거기 안 가면 안 돼? 정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할미한테 다 말해도 돼. 응. 그냥 싫어. 거기 가면 나 무서워. 소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자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손녀의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자의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소희, 괜찮아. 할미가 지켜줄게. 정자는 소희를 달래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참을 울던 소희는 지쳐서 정자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정자는 아이를 안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소희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던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정자는 거실로 나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현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자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현수는 끝내 받지 다크너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가 집으로 왔습니다. 정자는 현수를 마주 앉히고 어제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현수야, 소희가 어제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도대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현수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애가 예민해서 그래요. 미란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그럼 왜 저렇게 무서워하는데?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엄마가 자꾸 소희 편만 들면 상황이 더 나빠져요. 정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방어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현수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희 데리러 왔어요. 오늘 미란이네서 저녁 먹기로 했거든요. 현수야, 제발. 엄마, 이제 제 가정일에 그만 간섭하세요. 현수의 차가운 말에 정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희는 또다시 현수에게 끌려가듯 집을 나갔습니다. 정자는 대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자는 서랍을 뒤져 오래전 현수가 쓰다 버린 녹음기를 찾아냈습니다. 작고 오래된 기계였지만 작동은 했습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소희의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들었지만 손녀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정자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소희야, 할미가 꼭 지켜줄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밤낮으로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지냈습니다. 소희가 녹음기를 든 가방을 메고 미란의 집에 간다는 소식을 현수에게 들었을 때 정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들키지는 않을까? 혹시 소희가 다칠까? 온갖 걱정이 머리를 채웠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린 골목에 현수의 차가 들어섰습니다. 정자는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소희가 내렸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어두운 표정이었지만 정자를 보자 조금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소희야, 할미 왔어. 정자는 소희를 안아 올렸습니다. 현수는 차창을 내리고 짧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소희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올게요. 그래, 알았어. 차가 떠나고 정자는 소희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희는 지친 듯 정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정자는 아이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소희야, 목마르지? 물 마셔.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마셨습니다. 정자는 소희의 가방을 슬쩍 가져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를 더듬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기계가 정자의 손바닥 안에 쏙 들어왔습니다. 정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녹음 버튼이 꺼져 있는 걸 확인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음과 발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자는 귀를 기계에 바짝 갖다 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소희야, 울지 마. 그렇게 울면 안 돼. 소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의 손이 더 세게 떨렸습니다. 나 할머니한테 갈래 할머니 보고 싶어. 소희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정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한테 가면 안 돼. 너 이제 여기서 지내야 해. 알았지? 미란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정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싫어. 나 할머니 집 갈 거야. 아빠한테 말할 거야. 소희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녹음기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한테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할머니도 혼나. 할머니가 너 때문에 아빠한테 혼나는 거 보고 싶어? 정자는 녹음기를 손에서 놓쳤습니다. 기계가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정자는 부엌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띄었습니다. 손녀가 저런 말을 들으며 지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란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울음소리, 미란의 낮은 경고, 그리고 문 닫히는 소리. 정자는 눈물을 닦으며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거실에선 소희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부엌에서 나와 소희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지금 안아주면 정자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소희야, 할미가 맛있는 거 해줄게. 뭐 먹고 싶어? 응, 할머니가 해주는 거 다 좋아. 소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자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칼질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도마 위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참으면 안 돼. 이건 참고 넘길 일이 아니야.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한다고. 현수가 아무리 미란을 두둔해도 이번엔 증거가 있었습니다. 녹음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이고 소희를 재운 뒤 정자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현수가 받았습니다. 엄마, 왜요? 늦었는데. 현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내일 아침에 소희 데리러 올 때 잠깐 들어와.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못해. 꼭 와야 돼. 정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내일 아침에 갈게요. 다음 날 아침 현수가 집에 왔습니다. 정자는 현수를 거실에 앉히고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현수야, 이거 들어봐. 정자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소희를 협박하는 말들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자는 현수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얼굴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현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녹음기를 소희 가방에 몰래 넣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 아내가 소희한테 저런 말을 했다고. 엄마도 참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집에 몰래 녹음기를 넣다니. 정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현수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미란이가 소희를 협박했어. 할머니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고. 그건 미란이가 좀 서툴렀을 뿐이에요. 소희를 적응시키려다 보니까. 적응? 저게 적응이야? 저건 협박이야. 정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제발 미란이 좀 그만 의심하세요. 엄마는 늘 이래요. 늘 문제를 만들어요. 내가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야. 저 녹음을 들었잖아. 그거 맥락을 모르잖아요. 앞뒤 상황을 알아야.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현수야,
넌 정말 내 딸보다 그 여자가 더 중요하니? 엄마.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저 갈게요. 현수는 소희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정자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녹음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것을 주워 꼭 쥐었습니다. 손 안에서 작은 기계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내가 나서야 해. 아무도 소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내가 지켜야 해. 며칠이 흘렀지만 정자의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녹음기를 꺼내 들으며 미란의 목소리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손녀가 저런 말을 들으며 지냈다는 사실이 정자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현수가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토요일 아침 정자는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오늘 점심에 집으로 와. 엄마가 밥 해줄게. 엄마, 오늘은 바빠서. 꼭 와야 돼. 현수야, 제발. 정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점심때 갈게요. 정오가 되자 현수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소희도 미란도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상을 차려놓고 현수를 맞이했습니다. 현수는 불편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로 부른 거예요? 밥부터 먹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정자는 현수의 밥그릇에 밥을 푸고 국을 떠주었습니다. 현수는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는 듯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정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말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 후 정자는 녹음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거 또 왜 꺼내는 거예요? 현수야, 엄마가 이번엔 제대로 들려줄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자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소희를 협박하는 말, 할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말, 아빠한테 말하면 할머니가 혼난다는 말. 모든 것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정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수야, 이제 알겠니? 내 아내가 우리 손녀한테 뭘 하고 있는지. 엄마, 내가 왜 이러는 줄 알아? 내가 미란이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소희가 고통받고 있어. 그 어린아이가 무서워서 떨고 있다고.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도 맞아요. 근데 미란이 입장도 있어요. 무슨 입장? 미란이도 힘들어요. 남의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런 말을 해도 된다는 거니? 6살짜리 아이한테 저런 협박을 해도 괜찮다는 거야? 그게 협박까지는. 현수야. 정자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내가 소희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그 아이가 저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내가 아빠인데 내가 왜 딸을 지키지 않아? 현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몰라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힘들면 소희는 안 힘들어. 그 어린아이는 얼마나 힘들겠어. 엄마가 자꾸 이러면 나도 어쩔 수 없어요. 현수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서 있었습니다.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수야, 제발 정신 차려.
내 딸이 위험해. 내 딸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미란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이 녹음은 뭐야? 이건 거짓말이야? 정자는 녹음기를 들어보였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오해일 수도 있어요. 상황을 잘못 이해한 거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정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내 딸보다 그 여자가 더 중요한 사람인 줄 몰랐어.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데? 현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할게. 소희를 미란이한테서 떼어놓아. 당분간이라도 엄마 집에서 지내게 해줘. 그럴 수는 없어요. 현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왜? 미란이가 상처받아요. 자기를 못 믿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정자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수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제 가정일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현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정자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식탁, 식어버린 국, 그리고 손 안에 녹음기. 정자는 녹음기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현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소희의 울음소리도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자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자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손녀도 지킬 수 없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소희를 지킬 사람은 이제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정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야. 난 아직 포기하지 않아. 소희를 반드시 지킬 거야. 정자의 눈빛에 결연함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늙었지만 사랑하는 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정자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동네 지인이 준 명함이 있었습니다. 이정국, 전직 변호사. 내일 정국 씨를 찾아가야겠어. 정자는 명함을 꼭 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정자는 반드시 그 도움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는 정자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소희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화요일도 수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자는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현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정자는 참다 못해 현수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오래 울린 끝에 미란이 받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미란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정자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소희 좀 바꿔줄래? 할미가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소희는 지금 자고 있어요. 어머님, 너무 늦은 시간이잖아요. 그럼 깨워서라도. 어머님, 아이 재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깨울 순 없죠. 내일 다시 전화하세요. 미라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자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금요일 오후 현수가 집에 왔습니다. 정자는 반가운 마음에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현수야, 소희는? 소희 데리고 왔어?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자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현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소희는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낼 거예요. 당분간이 얼마나 되는데? 그건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몇 주는. 정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몇 주? 현수야, 무슨 소리야 그게. 미란이가 소희를 제대로 돌보고 싶대요. 엄마 집에 자꾸 보내면 적응을 못한다고. 적응? 그게 적응이야? 소희가 얼마나 무서워하는데. 정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학교는? 소희 학교는 어떻게 하려고? 우리 집 근처 유치원으로 옮겼어요. 정자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뭐라고? 유치원까지 옮겼다고? 그게 소희한테도 좋아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하는 거죠. 현수야, 너 정말 제정신이니? 소희가 원해서 그러는 거야? 아이가 뭘 알아요. 어른이 결정해야죠. 정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소희 데리고 와. 당장. 엄마. 현수도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소희는 제 딸이에요. 제가 알아서 키울게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니잖아. 그 여자한테 맡기는 거잖아. 미란이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두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서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현수야, 제발 소희만은. 하지만 현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 갈게요.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어요. 현수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정자는 대문까지 따라 나갔지만 현수의 차는 이미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정자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자의 머릿속은 온통 소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정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미란의 아파트 주소를 말했습니다. 저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한 30분 정도요. 택시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소희를 만날 수 있을까? 아니, 최소한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을까? 30분 후 택시는 큰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정자는 택시비를 내고 내렸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정자는 경비실에 들어가 몇 동 몇 호인지 물었지만 경비원은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아파트 단지를 걸어다니며 불이 켜진 창문들을 하나하나 올려다봤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의 창문. 그중 어디에 소희가 있을까? 정자는 멈춰서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밤하늘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귀를 세웠습니다. 소희일까? 정자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었습니다. 이 동 저 동을 헤매다가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2층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넌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해. 알았지? 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싫어. 나 할머니 집 갈 거야. 소희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정자는 건물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출입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렸습니다.
정자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희야, 소희야, 할미 왔어.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이 아플 정도로 두드렸습니다. 그러다 2층 창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도 꺼졌습니다. 정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소희야, 할미가 미안해. 할미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누구 하나 정자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혼자였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이렇게 외롭고 무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정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정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 당장 정국 씨를 찾아가야겠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토요일 아침 정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에 겨우 잠이 들었지만 해가 뜨자마자 눈이 떠졌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반드시 이정국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정자는 서랍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정국, 전직 변호사. 10년 전 동네로 이사와서 정자와 인사를 나눴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골목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고 명절 때는 떡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정자는 명함을 꼭 쥐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침 9시 정자는 이정국의 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이정국이 문을 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어머, 정자 씨? 이 아침에 무슨 일이세요? 정국 씨, 죄송한데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요. 정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정국은 정자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차 한 잔 드시죠. 정자는 이정국의 집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정국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정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국 씨, 사실은요. 정자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손녀 소희가 새엄마 집에 가는 걸 두려워한다는 것, 녹음기를 숨겨 녹음한 것, 미란이 소희를 협박한 것, 현수가 외면하는 것, 그리고 어젯밤 아파트 앞에서 있었던 일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정국은 진지한 표정으로 정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자가 이야기를 마치자 이정국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자 씨, 상황이 심각하네요. 정국 씨,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도 저를 안 믿고 손녀는 저한테 올 수도 없고.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정국은 휴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선 진정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요? 네. 법적으로 친권은 현수 씨에게 있지만 학대 정황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학대요? 정서적 학대도 학대입니다. 아이를 협박하고 두려움을 주는 것도 학대에 해당하죠. 정자는 이정국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녹음 파일이 있죠? 네, 여기 있어요. 정자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정국은 녹음을 들었습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이정국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걸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경찰이요? 정자는 놀랐습니다. 경찰까지 가야 한다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네. 아동학대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도 연락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현수가 정자 씨, 지금 중요한 건 소희예요. 현수 씨 체면이 아니라 소희의 안전이 우선이죠. 이정국의 말이 정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평생 참고 견디며 살아온 정자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혼자 가시면 힘드실 거예요. 정말요? 그래 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오전 11시 정자와 이정국은 동네 파출소에 갔습니다. 경찰관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동학대 신고하러 왔습니다. 이정국이 대신 말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앉으세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정자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경찰관은 녹음을 들었습니다. 미란의 목소리, 소희의 울음소리, 그 모든 것이 조서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바로 조사에 들어가야겠네요. 정말요? 정자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네.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도 연락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용기 내서 오셨습니다. 경찰관은 정자를 위로했습니다. 정자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경찰서에 올 일이 없었던 정자였지만 오늘만큼은 이곳이 가장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서를 작성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자는 경찰관의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 이상 징후를 느꼈는지, 소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현수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모든 것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오후 2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 파출소로 왔습니다. 젊은 여자 상담사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나온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정은 정자 옆에 앉아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힘드셨죠? 하지만 잘 오셨어요.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소희를 도울 수 있나요? 네. 저희가 현장 조사를 나갈 겁니다. 그리고 소희를 직접 만나서 상태를 확인할 거예요. 정자는 김민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발 우리 손녀 좀 구해주세요. 그 아이가 너무 무서워해요.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출소를 나올 때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이정국과 함께 골목을 걸었습니다. 정국 씨, 정말 고마워요. 정국 씨 아니었으면 저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근데 현수가 알면 저한테 화낼 거예요. 정자 씨, 지금은 화내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희의 안전이 먼저예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평생 아들 눈치를 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손녀를 위해서라면 아들의 미움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자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경찰서에 가다니, 신고를 하다니. 70평생 살면서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뭔가를 시작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정자는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소희야, 할미가 이제 너를 지켜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날 밤 정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비록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최소한 가만히 앉아만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정자를 평안하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조사에 나섰고 경찰도 현수와 미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자는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현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다니. 정자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가정법원 조정기일이 잡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정국이 함께 가주겠다고 했습니다. 법정에 서는 것이 처음인 정자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정자는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법원은 크고 엄숙한 건물이었습니다. 정자는 이정국과 함께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현수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 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정자와 눈이 마주치자 현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란은 정자를 노려봤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가자 판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의 여자 판사였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은 박소희 양의 양육 문제에 대한 조정기일입니다. 먼저 할머니 측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판사가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그냥 제 손녀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어떤 점에서 손녀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손녀가 새엄마한테 협박을 당했어요. 저한테 오지 못하게 막았고요. 현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그건 오해예요. 제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박현수 씨, 앉으세요. 차례대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현수는 다시 앉았습니다. 정자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판사님, 이걸 들어주세요. 판사는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조정실에 미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울지 마. 그렇게 울면 안 돼. 소희의 흐느끼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나 할머니한테 갈래.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한테 가면 안 돼. 너 이제 여기서 지내야 해.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싫어. 나 할머니 집 갈 거야. 아빠한테 말할 거야. 아빠한테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할머니도 혼나. 할머니가 너 때문에 아빠한테 혼나는 거 보고 싶어? 싫어. 할머니 혼나는 거 싫어. 그럼 조용히 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았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조정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사는 녹음기를 내려놓고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서미란 씨, 이 녹음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미란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소희를 달래려고 한 말이에요. 적응시키려고. 아이를 협박한 것으로 들립니다. 아니에요. 저는 소희를 위해서. 소희를 위해서라면 할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맞나요?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미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수가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현수의 얼굴에 혼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판사님, 제 아내는 처음 육아를 하는 거라 서툴렀을 뿐입니다. 아기는 없었어요. 현수가 변명했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툰 것과 아이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다릅니다. 이건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순간 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학대라는 단어가 현수를 강타했습니다. 미라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사 김민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저희가 소희 양을 면담한 결과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소희 양은 현재 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엄마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할머니와 떨어진 것에 대한 상실감도 큽니다. 김민정은 보고서를 판사에게 건넸습니다. 판사는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 양은 현재 어디 있습니까? 임시보호 중입니다. 오늘 조정이 끝나면 양육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희가 지금 낯선 곳에 있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현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현수 씨, 당신은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신호를 외면했고 새 배우자를 옹호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판사님, 아이는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는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손녀를 위해 용기를 내셨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잘하셨습니다.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칭찬받은 적이 없었던 정자였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이 아닌 심판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임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박소희 양의 임시 양육권은 할머니 박정자 씨에게 인정합니다. 정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정국이 정자를 부축했습니다. 정자는 흐느끼며 판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라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조정실은 묵직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법원 계단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70평생 이렇게 당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늙었지만 사랑하는 손녀를 지켜냈습니다. 정자 씨,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정국이 정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자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희를 데려올 수 있겠죠? 네, 곧 연락이 올 겁니다. 정자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소희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정자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희를 데려갈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자는 이정국과 함께 기관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멀리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소희였습니다. 아이는 달려와 정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정자는 소희를 꼭 안아 올렸습니다. 손녀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희야, 우리 소희 할미가 왔어. 이제 괜찮아. 소희는 정자의 목에 매달려 울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정자는 소희의 등을 토닥이며 계속 위로했습니다. 김민정 상담사가 다가와 정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소희가 많이 기다렸어요. 할머니 이야기만 했어요. 그랬구나, 우리 소희가 힘들었겠네. 정자는 소희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 봄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벌써 봄이 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계절이 찾아온 것처럼 정자와 소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왔습니다. 소희야, 배고프지? 할미가 맛있는 거 해줄게.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녀의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정자는 부엌으로 가서 소희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소희는 식탁에 앉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어? 그럼 우리 소희는 할미랑 계속 살 거야. 정말? 다시 안 가도 돼? 응, 안 가도 돼. 할미가 지켜줄 거야. 소희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정자는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정자는 소희를 원래 다니던 유치원에 다시 보냈습니다. 아침마다 소희의 손을 잡고 유치원까지 걸어갔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친구들 만나는 거 기대돼. 그래, 우리 소희 친구들이 보고 싶었구나. 응, 민지도 보고 싶고 준호도 보고 싶어. 소희는 통통 튀며 걸었습니다. 정자는 손녀의 밝아진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어두운 표정이었던 아이가 이제는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앞에 도착하자 선생님이 나와 맞이했습니다. 소희야, 오랜만이다. 보고 싶었어. 선생님. 소희는 선생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정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소희가 교실로 들어가자 정자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자는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었습니다. 오래된 라디오를 켜자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자가 젊었을 때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정자는 눈을 감고 노래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자는 소희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습니다. 소희는 친구들과 신나게 놀다가 정자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그림 그렸어. 정말? 뭘 그렸는데? 할머니랑 나. 소희는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정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소희 그림 정말 잘 그렸네. 할미가 액자에 넣어서 걸어놓을게. 진짜? 좋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길은 조용했고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정자는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현수였습니다. 아들은 골목 어귀에 서서 정자와 소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자와 눈이 마주치자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저기 아빠 계시네. 소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현수를 보자 소희는 정자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자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 현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소희야, 아빠한테 인사해. 안녕하세요. 소희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현수는 무릎을 꿇고 소희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소희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희는 아무 말 없이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현수는 정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정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소희한테 잘해줘. 네, 제가 정신 차릴게요. 현수는 일어서서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정자는 소희의 손을 잡고 다시 걸었습니다. 소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아빠 보러 가야 돼? 아니야. 소희가 원할 때만 가면 돼.
나는 할머니랑 있을래. 그래, 우리 소희는 할미랑 있을 거야. 정자는 소희를 안아 올렸습니다. 소희는 정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무섭지 않아. 그 말에 정자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자는 소희를 꼭 안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늙었지만 사랑만은 누구보다 뜨겁게 지킬 수 있어. 집에 도착해 대문을 열자 마당에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정자는 소희를 내려놓고 함께 마당에 앉았습니다. 라디오에선 여전히 트로트가 흘렀습니다. 소희는 정자의 무릎에 앉아 밤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할 수 있어. 그래, 우리 소희 다 컸네. 정자는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늘, 구름, 그리고 손녀를 향한 사랑. 정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평화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침묵하고 참는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용기를 내서 싸워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찾아온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이나 침묵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의 위에 세워진 평화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자는 소희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희는 밥을 맛있게 먹으며 유치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자는 웃으며 소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정자는 알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소희를 재운 뒤 정자는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봤죠? 할미가 소희를 지켰어요. 늙었어도 할 수 있더라고요.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정자는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집, 삐걱거리는 마루, 낡은 가구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이제 이 집엔 진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정자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옆방에서 소희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소희와 함께할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대 방출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